제 이름은 박기순입니다. 올해로 69살이 됐지요. 참 긴 세월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흐르는 건 정말 빠르답니다. 저는 23살에 아들 한규를 낳았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를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새 생명을 맞이할 생각에 설레면서도 약간은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한규를 안았을 때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는 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한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그때 제 나이 25,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한규를 보면 힘이 났어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을 때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한규는 제 전부였어요. 어려운 시절도 많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했죠.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도 팔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한규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한규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죠. 선생님들이 칭찬할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한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찾아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한규가 30이 넘어가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한규의 나이가 40을 넘어서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또래 엄마들은 다들 손주 자랑을 해요. 우리 손주가 벌써 걸어. 우리 손녀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씁쓸해졌죠. 물론 한규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에 아들의 짝을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느 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규야, 너는 언제 장가 갈 거니? 어머니,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결혼은 아직. 한규의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혼자 늙어갈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아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고민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한규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한규 요새 회사에서 승진했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규가 저에게 승진 소식을 알리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 물어보니 한규가 멋쩍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뭐.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큰 어른이 되었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저에게 자신의 일을 숨기게 된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아들의 삶에 간섭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은 물러서기로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퇴근할 때쯤 되면 자꾸 창밖을 내다보게 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한규의 46번째 생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짝을 제가 찾아주기로 말이에요. 그날 아침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한규를 깨웠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라고 했죠. 어머니, 제 소원은 어머니가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 고마워. 근데 엄마 소원은 너의 짝을 만나는 거야. 한규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이제는 정말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처자를 찾아 나섰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중매쟁이도 찾아갔죠. 우리 한규가 참 착하고 능력 있는 애라고요. 혹시 괜찮은 여자 없나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한규는 제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았어요. 소개팅 자리에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일부러 늦게 가는 등 성의가 없었죠. 어느 날 저는 한규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규야, 왜 그러니? 엄마가 너를 위해 이러는 건데.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아들아, 너는 지금 행복할지 몰라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엄마 말 좀 들어보렴. 한규의 눈에 짜증이 가득 찼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어요. 한규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근한다며 나가곤 했죠. 가끔은 며칠씩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규야, 어디 있니?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일이 바빠서 며칠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전화로 들리는 한규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따뜻하고 다정한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그저 아들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이뤘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규를 기다렸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꼬임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김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귀순아, 요즘 한규 어떠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글쎄 말이에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나 봐요. 그래. 근데 얼마 전에 한규를 봤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고. 네. 누구랑요?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둘이 꽤 친해 보이던데. 김할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우리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걸까요? 그렇다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 한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한규야, 혹시 만나는 사람 있니? 네?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냥 엄마가 궁금해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한규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하다가도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규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소개팅을 강요하셨다. 내가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머니는 모르신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나의 진짜 모습을 어머니가 받아들여 주실까?
그 뒤로는 잊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서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들을 몰라봤는지, 얼마나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규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상을 차렸죠. 한규의 방도 조용히 정리해 주었어요. 처음엔 한규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하지만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주말에도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저녁 한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그냥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해서. 어머니, 한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아직 한규의 비밀을 모르지만 언젠가 그가 저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모성애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친구 김씨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오후였죠. 김씨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수정가를 들고 오셨어요. 귀순아, 별일 없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제 목소리에 힘이 없었나 봐요. 김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 있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그냥 요즘 한규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요. 아, 한규. 그 애 요즘도 장가 안 가겠다고 하니?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씨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죠. 귀순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아들한테 부담 주면 오히려 역효과날 수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 나이가 벌써 69이에요. 한규 결혼하는 것 보고 눈 감고 싶은데 너의 아들 행복이 여 행복 아니겠어? 그 애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봐. 김씨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욕심 때문에 그를 다그쳤던 거예요. 그래도 한규가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요? 귀순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꼭 결혼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야.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김씨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죠. 근데 귀순아, 혹시 한규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적 있니? 네. 아니요, 그건. 귀순아,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너의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언니, 무슨 뜻이에요? 귀순아, 아들을 믿어.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열어. 그게 가장 중요해. 김씨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규를 몰아붙였는지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한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한규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조급했나 봐.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떤 모습이든 너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한규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요. 그 후로 저는 한규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일상에 더 관심을 가졌죠. 회사 일은 어떤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취미 생활은 뭔지.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규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한규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냥 엄마도 이제 좀 배우려고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를 꼭 안아주었죠. 어머니 감사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뭐든 말해봐. 엄마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한규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규의 회사 동료라며 누군가가 찾아왔더라고요. 한규는 미안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그날의 대화는 끝나버렸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설렜어요. 한규가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김씨 언니를 만났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한규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다. 아들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인데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 이제부터는 한규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어떤 모습이라도 그저 우리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모성애가 아닐까? 펜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규를 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규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상을 차렸죠. 한규의 방도 조용히 정리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냄새를 맡고 일어난 한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어머니 오늘도 된장찌개예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니? 맛있게 먹어. 한규가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그의 옷을 다렸어요. 옷장을 열 때마다 한규의 양복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처음엔 한규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별일 없어? 그냥 엄마가 할 일을 하는 거지. 한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주말에도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한규가 집에 있을 때면 저는 더욱 행복했죠. 같이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한규야, 오늘 회사에서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어머니.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좀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한규의 모습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어요.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고민할 때 무의식 중에 입술을 깨무는 습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한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항상 그랬듯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한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우리 아들 기다리고 있었지. 배고프지? 어서 와서 밥 먹자. 식탁에 앉은 한규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죠.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냥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해서. 그 말에 한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앞세웠던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 해드려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한규와 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죠. 주말이면 같이 산책을 가기도 하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규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니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답했죠. 그래, 좋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한규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네, 어머니. 꼭 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한규가 소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귀순아, 어떤 사람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우리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한규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은 것 같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한규가 저를 불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혹시 해고라도 당한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 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제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 그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이니? 엄마 맘 졸이게 하지 말고 어서 말해봐.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고민했어?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은 없잖아. 무슨 일이든 털어놓아 봐. 엄마가 들어줄게. 네, 어머니. 하지만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듣고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래, 말해보렴. 엄마가 다 들어줄게.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해보자.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야. 네,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뭐든지 말해봐. 엄마가 너 얘기를 안 들어줄 것 같아? 엄마 믿고 말해봐. 저 사실 3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꽤 오래됐죠. 진지한 관계예요. 정말? 그래. 아이고,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좋은 사람이니? 어디서 만났어?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근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어서 데리고 와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어디 살고 있어? 나이는? 어머니, 그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 어머니께 소개드리기엔 이른 것 같아요. 왜?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엄마한테 보여주기 싫은 사람이니? 혹시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 사람이 남자예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민수라고 해요. 뭐라고? 남자라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니? 한규야, 장난하는 거지? 어머니,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뭐라고? 남자라고? 한규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정신이 나갔니?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민수를 사랑해요.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거니? 너가 지금 남자를 만난다고 한 거니? 장난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어머니, 죄송해요. 실망하셨죠? 하지만 이게 저예요. 제 본 모습이에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실망?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한규가 어떻게, 아니,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아니, 이건 아니야. 한규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렇지? 말도 안 돼.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어머니, 농담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민수를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사랑? 무슨 사랑? 너 미쳤니? 정신 차려. 한규야,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야. 너가 좋은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가 소개해 줄게. 좋은 여자 많아. 이 바보 같은 생각은 잊어버려. 왜 울고 있는 거니? 너가 지금 울 상황이야? 엄마 마음은 생각해 봤어? 내가 얼마나 너 장가 보내는 날만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너가 지금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는 줄 알아? 어머니,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머니께 실망을 드릴까 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요. 행복? 그게 무슨 행복이야? 너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맞아?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저는 민수를 사랑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나답게 살 수 있어요. 사랑? 무슨 사랑? 너 미쳤니? 정신 차려. 한규야,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야. 너가 좋은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가 소개해 줄게. 좋은 여자 많아.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잊어버려. 어머니,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고 이제야 제 진짜 모습을 받아들였어요. 민수는 제 인생의 반려자예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받아들이다니. 아니야.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이건 우리 가족의 수치야. 어머니, 저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어요. 민수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우리도 다른 부부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결혼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해? 정신 차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이웃들은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민수를 만나보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키운 아들은 이런 애가 아니야. 당장 정신 차려. 이 집에서 그런 역겨운 짓 하지 마. 어머니,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라는 것뿐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정신 차리고 다시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너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집에 들어오지 마.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한규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고백, 제가 내뱉은 말들, 그리고 한규가 떠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규가 겪었을 내적 갈등, 사회의 편견, 그리고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뎌야 했을 시간들.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새벽녘 저는 조용히 일어나 한규의 빈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여전히 한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책상 위의 사진, 옷장의 옷들, 그리고 침대 위의 포근한 이불. 이 모든 것들이 저를 향해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과연 내가 옳은 걸까? 우리 아들의 행복이 정말 중요하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한규의 침대에 앉아 그의 베개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아들을 향한 사랑과 제 고집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어요. 한규가 없는 집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죠. 저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아보니 한규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내가 뭘 한 거야. 후회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어제의 일이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죠. 제가 아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가장 위로와 이해가 필요한 순간의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한규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걱정과 불안이 저를 잠식해 갔어요. 한규야, 어디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어디서 자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한규의 방문을 열어보면 언젠가 돌아와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방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한규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여보세요. 한규 씨 어머님이세요? 한규 씨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도 그만둔 건 아닐까 걱정됐죠. 그날 저녁 문득 김씨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의 아들 행복이 여 행복 아니겠어? 그 말씀이 지금에서야 와닿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고집만 부렸는지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우리 한규가 어떻게 남자를 좋아할 수 있지? 이건 분명 일시적인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 사이에서 저는 며칠을 더 고민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 고정관념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결국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이겼어요. 용기를 내어 한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줘서 미안해. 돌아오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죠. 마침내 2주 후 한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저는 한동안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저녁 한규가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여전히 한규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한규야, 나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너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겠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한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언젠가 민수를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일단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요. 이웃들은 뭐라고 할까요? 친척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편견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들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민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의 행복일까? 라는 의문도 들어요. 한규가 민수를 데려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갑게 대할까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가슴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사회의 편견도 무서워요. 우리 아들이 차별받고 고통받을까봐 걱정돼요. 직장에서는 어떨까? 친구들은 어떻게 대할까? 앞으로의 삶이 너무 힘들어질까봐 두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손주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늘 상상해왔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죄책감이 들어요. 내 욕심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반대하고 설득해야 할까요? 때로는 한규에게 화가 나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이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곧바로 후회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매일 밤 기도해요. 우리 가족에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규가 행복하기를, 어떤 모습으로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자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이해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부디 저희 가족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